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서 설립됐으며 2019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의 양극 소재용 양극활 물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니켈 함량 80% 이상의 NCM 및 NCM 양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높은 기술 자립도를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EV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양극활 물질 및 전구체 부문 99.6%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4,856억 원, 영업이익 1,162억 원, 당기순이익 1,00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3.8%, 영업이익은 112.2%, 당기순이익은 114.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증가와 신규 공장 가동률 향상 등으로 매출액 및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회사 7월부터 9월 30일, 즉 3분기죠. 3분기 실적은 1조 5,632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던 지난 2분기 실적 대비해선 31.7%가 증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83.1%가 증가된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09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해서 36.9포인트가 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246.3%가 증가되면서 분기 기준에서는 시장의 예상 전망치, 즉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소위 말하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기 자료에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결산 자료이고요.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데 3분기는 감사 보고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된 내용이 없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확정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회사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개최 일정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재공시할 예정이고요. 실적 발표 일시는 추후 기업 설명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 실적 공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 공시를 통해서는 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수치가 좀 이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데 회사가 최근에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의 3분기 IR 자료들을 좀 공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감치라든가 향후의 사업 전망 그리고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사항들까지 소상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내가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IR 자료를 지속해서 좀 열람해보면 굉장히 좀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뉴스에 의존합니다. 뉴스만 보고 뉴스에 오락가락하고 종토방 가서 기웃기웃대다가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자꾸 현혹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의 팩트적인 내용을 보고 기업 설명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보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봐죠. 모든 회사들은 우리 회사 다 좋은 회사,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회사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달콤할 수밖에 없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 기사들 뿐인데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회사의 객관적인 어떤 IR 자료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좀 잘 판단해 본다면 지금 실적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어질 것인지 확장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 자료 정도는 꼭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6%나 증가를 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지금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죠.
양극 헐머치, 즉 양극재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전구체 생산까지. 그래서 비교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엔과 뭐 LNF 그리고 네.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인 양극재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 순도 관점에서는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캐파, 생산의 캐파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대장주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후발 주자는 아니에요. 조금 이 공급처나 판로가 좀 다른 이 케이스에서 LNF의 확장성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어떤 우리가 확장성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단연 실적을 수반하는, 즉 2020년도에는 기대감을 수반했다면 지금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올해 연간 매출액, 추정 매출액이 5조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동의합니다. 아마 에코프로비엠 올해 2022년 누적 매출액은 한 5조 원을 좀 상회하지 않겠는가. 전반적인 영업이익 성장성도 고수익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조정을 좀 어제 받았어요. 네. 그로 인해서 무슨 악재가 부각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이 맞다.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했던 자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시장의 수능 논리 또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에코프로비엠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가 재료가 소멸된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일단 뭐 재료 소멸 관점은 아니고 차익 실현 정도가 좀 맞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바뀜의 관점이죠. 각각의 매수 매도가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최근에 낙폭 과대 저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자들이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이 증시의 불확실성 관점에서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좀 보는 케이스가 맞는데 오늘 주가 흐름을 좀 판단해 보면 3.4포인트 어제 하락분만큼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려감들은 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실적이나 또 우려감들이 지속되는, 그리고 오늘 뭐 매체에서 또 다른 어떤 기사가 좀 나왔는데 제가 또 오늘 이거 작정하고 좀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경제가 지난번에 SKC가 일진 머티리얼즈로부터 뭐 LG화학으로부터 죄송합니다. LG화학이죠. LG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물량을 뺏겨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에코프로비엠이 물량을 다 뺏겨서 포드가 포스코 케미칼로 이원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와요. 어떻게 패턴이 동일하냐. 지금 소위 말하는 언론사의 기업 삥 뜯기냐. 자,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당해봐서 알기 때문에 너무 이 기사가 편파적인 거에 우리가 휩쓸 필요는 없습니다. 팩트는 뭐다? 공시의 내용 플러스 회사의 어떤 IR 장부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객관성 관점에서 지금 지표에서 진감 여부를 우리가 좀 잘 주시해 간다면 실적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자, 이 철학만 우리가 지키고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 되는데 주가 빠져. 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주면 모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게 왜 특정 기사에 흔들려가지고 팔아야 되는 이슈냐. 그건 좀 우리가 좀 투자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지금 사항들 보면 반기보고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기보고서의 2번과 4번 내용은 오늘 또 볼 텐데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좀 궁금하다. 주요 제품 서비스에 관련해서 양극재 소재는 어떤 형태의 구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표도 잘 되어 있고 그림이나 글도 아주 상세하게 좀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회사는 전체 매출액 99.6포인트가 양극재 및 전구체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양극재 소재는 이 전체 배터리 원가의 거의 60%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죠. 지금 전기차의 향후 캐파의 증가,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확장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상 이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어떤 이원화 정책도 있지만 공격적인 설비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 기전은 저는 2030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포드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다소 편파적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4분기 실적 전망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상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상대적인 어떤 주가 가치의 희석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고 있죠. 조달된 자금이 단순 운용 자금이 아니라 회사의 외형을 확장하는 자금으로 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반적인 금액 자체가 폴란드 공장의 증축입니다. 2024년 폴란드 1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는 제2공장은 2025년 하반기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캐파에서는 연간 48만 톤으로 이 캐파를 확장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주도적인 점유율이 에코프로비엠, 지금 뭐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확장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충분한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선도하지 않을까. IRA 수혜주 관점에서도 지금 중국산 이 양극재 소재분보다는 지금 미국 관점에서의 어떤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수혜 관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관점에서의 어떤 수혜는 중국산 양극재 소재 기업들보다는 국내 기업의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역시 미국 내 투자를 좀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저는 뭐 수익성이 훼손되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지속해서 2025년도에는 슈퍼사이클 진입은 좀 유력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조달한 자금을 폴란드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외형 가치가 이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IRA 수혜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기대감을 수반한 다음에 실적까지 따라오는 어느 정도는 뭐 바람직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6월 15만 6,600원 기록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좀 반납됐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고점을 찍고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 2020년도 주가 형태를 보면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죠. 네. 37,000원짜리가 15만 원이 됐으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게 다 쏟아지는 거 아닌가. 외형 가치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대감을 수반했던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주가. 자, 여기죠. 2020년도 주가와 2021년도 주가. 차이점이 뭐냐면 회사의 외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즉 기대감은 먼저 수반이 되지만 실적 수반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실적 기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하락했던 이 이유가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이 아니라 면밀하게는 지금 지수의 영향이 좀 가장 컸다라고 좀 봐야죠. 이 구간은 사실은 매수 유효 구간이었어요. 정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고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한 구간이었다. 2023년도부터 아직 보편화된 확정성을 좀 가져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선반영 효과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해보지만 실적은 2025년도까지 지속해서 우상향 될 수 있는 실적을 현재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추세적인 매수 구간, 자, 이 구간에 돌입이 된다면 저는 모아가도 좋은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지금 1차 구간은 95,000원에서 10만원, 95,000원에서 10만원 구간은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익을 좀 제시해드리고 95,000원이 이탈된다면 적극적 매수 구간,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익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단기 구간에서도 사실상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구간이네요. 지금 단기 대응 구간은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구간도 5% 비중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구간도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이미 고점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외형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아가기 좋은 구간으로는 두 가지 구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적극 매수 구간으로 9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로 5%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단기적 대응 구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먼저 기업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5년 6월에 설립돼서 1988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금속 재료를 절삭 연마하는 기계 부품의 제조와 소재를 가공하는 금형 공작 기계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현대차 및 기아차의 실린더 블록을 가공, 납품하고 있으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대형 풍력 가공기, 대형 샤프트 가공기 등 대형 가공기계 신제품을 출하하며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CNC 공작기계 44.2%, 범용 공작기계 22.5%, 자동차 부품 33.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759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당기순이익 5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제조업의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붐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화천기계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10월 17일 공시 두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송 등의 판결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회사는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주식회사 보아스에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라고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공시도 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보아스 에셋이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또 제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좀 밝히면서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상할 거예요. 아니 동일한 사건을 왜 몇 개를 내는가? 자,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비합 3034 하나, 비합 3034 하나, 그리고 하나는 30288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즉 보아스 에셋이 주주총회를 열어주세요라고 3번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중복 소송이다 보니까 다 기각을 시켰죠. 왜? 주주총회를 열어줬기 때문이죠. 지금 9월 20일자 회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가 있었는데 회사는 11월 23일 서초구 방배로 소재 화천기계 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사항은 감사 선임안건, 감사의 해임, 그리고 이사의 해임과 이사 선임안건, 즉 경영권 분쟁이 예고될 수 있는 안건의 상정을 좀 결의를 했는데 사측에서 주주총회를 좀 열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 에셋 측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는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확인되는 공시입니다. 네, 화천기계 신규 경영진을 선임을 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개최해달라고 제기를 한 슈퍼개미의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최근에 화천기계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쳤죠. 그렇죠. 지금 경영권 분쟁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지금 주주권 행사를 제시를 좀 했는데 과연 주주권 행사라는 것들, 이 경영권 분쟁이 성립이 좀 되려면 지금 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굉장히 좀 현재 좀 적거나 주주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2대 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좀 크거나 과거에 뭐 키스톤 P처럼 지배력을 좀 갖고 있던 회사들이 사실상 1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의 승소 사례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이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길래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 대상이 좀 되었는가? 정기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강조를 좀 드렸는데 하단의 주주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6월 30일 2022년 반기 기준의 회사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남아 있는데
회사는 759만 주, 34.5포인트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법상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이사의 해임이 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지분을 보면 해임은 좀 제가 볼 때 불가피해 보여요. 그렇다면 얻고자 하는 이득이 뭐였는가? 2대 주주가 지분 공시를 하고 난 이후에 화천기계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불씨가 붙었고 이게 주가의 급등 사유로 좀 작용을 좀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실익 관점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경영권 분쟁을 부각시켜서 주가의 어떤 인위적인 부양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목적이었는지의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지배권 관점에서 34.5포인트 이게 뭐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포인트인데 지금 34.5포인트는 뭐 그렇게 적은 현저히 적은 경영권 지분은 아니다. 전 이 관점 때문에 지금 보아스 에셋이 회사의 현재 경영진을 전체 다 해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유추를 해봤습니다. 지금 회사 보아스죠. 지금 보아스가 5월 17일과 5월 16일 걸쳐서 지분 공시를 했는데 지금 지분 공시의 어떤 수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5월 17일자 공시를 보면 지금 지금 보아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은 10.4%입니다. 229만 주 모았어요. 전체 790만 주에 비해서 현재 좀 부족하지만 소액주주의 지분이 보아스로부터 많이 위임이 된다면 양상은 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 계약의 체결 주식수의 비율수를 보면 4.4% 97만 6천 주가 특정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보유 주식에 관련된 계약 내용을 보면 신한금융투자에 뭐가 되어 있죠? 대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즉 44억 원 정도가 대출 담보가 좀 되어 있어요. 이제 97만 6천 주가.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 이슈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장내 매수를 좀 더 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제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자기 자금을 통해서 적대적 M&A를 가시화시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오히려 적대적 M&A를 좀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이 차이점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의를 해야 하는 종목이 바로 이 화천기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 슈퍼개미는 보아스 에셋의 대표입니다. 이 김 대표가 화천기계 경영권을 이렇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뭐 신진 SM에서 슈퍼개미가 무상 증자를 요구했다. 그래서 주가 좀 반짝하고 나니까 전량 지분을 다 팔고 단기 차익을 어디를 갔죠? 양지사에 가서 자진 상장 폐지를 요구했어요. 네. 그런데 최대 주주 거의 뭐 지분이 70%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자진 상장 폐지가 됩니까? 쇼맨십이 너무나 거침없다 보니까 화천기계도 비슷한 유형의 적당히 M&A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한 주당 3,500원의 배당을 하라라는 소송도 좀 제기를 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좀 규합하는데 결국적인 부분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양날의 검이에요. 적대적 M&A 테마를 부각시켜서 주식을 소위 말하는 해먹는다. 자, 이렇게 보는 관측. 정말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규합해가지고 새로운 해서 탈바꿈하고자 하는 어떤 강성부 펀드,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주주권 행사는 아니다. 지금 최근 어떤 상황들이 좀 변질된 가능성이 좀 많이 커요. 화천기계는 이런 관점에서 신규적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수반 기대감을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다소 리스크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권을 바꾸려는 움직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M&A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 아니면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을 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전자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임시주총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천기계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1.82포인트. 지금 내용을 쫙 보죠. 차트만 보면 우리가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가 어려워요. 차 보여요. 단순하게 아주 쉽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일봉상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를 일봉이라고 하죠. 1년치의 주가 추이를 일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회사의 박스권 상단에 있던 이 주가 가격대를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좀 봤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죠? 자, 2,300원에서 3,000원대 형성됐던 주가예요. 2,000원, 자, 2,500원이라고 칩니다. 2,500원짜리 형성됐던 일봉상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죠? 9월 20일 8,1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업을 잘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전혀 아니죠. 경영권 분쟁입니다. 2대 주주도 아니에요. 지분 공시를 통해서 슈퍼게임이다. 장내 지분을 했다. 장내 취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보아스 측에서 화천기계의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주가가 좀 인위적인 어떤 부양의 형태가 있었다. 저는 여기서 이 구간까지 상승했던 이 구간이, 자, 지금 이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이 보아스 측의 지분 취득이다라고 좀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해서 주가가 인위적인 부양의 형태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오히려 오른 만큼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오른 만큼 다 팔아치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감히 제가 판단해 봅니다. 아마 지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다시금 2대 주주가 지분 취득을 통해서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회사가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죠. 회사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성장성, 실적을 수반하고 회사의 외형 가치가 올해와 내년이 달라지는 기대감에 하에서 상승해야 되는 것이 좀 맞다. 지금 현재 현국은요, 5,000원대 추세 이탈도 좀 했고요. 가장 단기 지지권 4,000원대가 만약에 이탈된다면 주가는 3,000원대 초까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4,000원이 이탈된다면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이미 주가는 2,500원 수준에서 8,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이미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4,000원이 이탈된다면 3,00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분을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화천기계까지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화천기계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많은 부분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시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분 좋게 빨간불 켠 채로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